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투매가 떨어지고 좀 상당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다들 좀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기술 흐름은 상당히 지금 남다르죠. 이 다른 종목들과 사실상 이 보법이 틀립니다. 보법이. 자, 제가 어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뭐죠? 그렇죠. 우리가 이 11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라고요? 이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 11선까지는 버티자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차트 보면 어때요? 정확히 제가 말했던 그 라인에서 이 강한 아랫꼬리, 이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 주포들이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특히 우리가 노렸던 이 11선에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내일이 되면은 11이동 평균선이 더 올라오는데 시가에서 이탈이 된다. 그때는 대응을 해야죠. 이탈이 안 되고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일단 지켜보는 겁니다. 왜? 이 기준이 안 깨진 거니까. 이 가격적인 지지와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안 깨진 거니까. 깨지면 그런데 대응을 하자. 자, 대응을 하는 이유는 보신 대로 그리고 이 반등이 나온 겁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분명히 안 좋은 건 맞죠. 근데 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덜컥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게 뭐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확인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오늘도 물론 고점을 높인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의 흐름도 좀 조심히 예측을 해볼 건데,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오늘도 중요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해서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우리 기술 보통이 아니에요. 유지만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추가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 이 세력이 되어서 또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 맞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이 전체적인 하락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종목 75개 빼고 전부 다 하락했고, 코스닥도 184개 빼고 1,500개가 넘게 하락을 한 겁니다. 특히 전쟁 관련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을 하는 건데, 유일하게 이 지켜주는 종목이 하나가 딱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자, 오늘의 이 반등이 왜 빨랐냐? 지난주에 공시를 뜯으면서 이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신사업 관련된 지출은 호재가 될 거다. 그러니까 호재가 되는 내용이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죠. 자, 우리 기술 자회사 우리 DS가 방산 신공장 증설을 완료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DS가 이제 K방산 휴게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매출도 23년도 57억 원, 24년도에는 92억 원. 그러니까 원자력만큼이나 자회사인 이 우리 DS가 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이 방산이 엮이면서 좀 강세를 보인 겁니다. 주가가 이 반응을 바로 한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이때도 횡보를 하면서 다음 추세를 알렸는데 지금도 그냥 횡보예요. 횡보. 방향성이 없는 횡보다. 그리고 오늘 이 매도도 아주 순식간적으로 나오고 매수가 더 빠르게 나왔어요. 그 매도 물량 역시 세력들이 빠르게 다시 집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나올까봐 제가 버티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시장 이 하락, 그러니까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고. 그죠? 아무리 투심이 좋아도 깨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보게 되냐면, 이렇게 빠져야 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버티는 종목이 간혹 생겨요.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심리적으로 그렇죠.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 자체가 강세를 뜻하는 거잖아요. 강세. 그러면서 지금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강세 종목으로 수급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급등을 하더라. 즉 돈의 이 중력에 대한 힘에 의해서 오히려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구간부터는 이 심리가 지배하는 구간이다.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좀 버텨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도 보면 종가상으로 어때요? 종가상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유지를 한 거죠. 우리의 기준대로 가져간다. 자, 그럼 내일에 대한 시나리오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고점을 높인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 고점을 저항으로 이 아랫꼬리를 소화하면서 밀린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마지노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럼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의 기준선이 깨졌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흐름이 나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좀 더 매도가 깊게 발생됐다가 반등이 나올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일도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또 버텨보는 겁니다. 자, 버티다 보면 지금 물론 이 시장 투매 상당히 격해지고 있지만 결국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도 강하게 나올 건데 이 하락폭이 커지는 구간에서 며칠만 잘 버텨주면 이 반등이 나올 때 있죠. 얘는 잘 버텼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수급쏠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비유하면 부동산에서 지방의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청담동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수급에 대한 쏠림, 그러니까 한쪽에 대한 종목, 한쪽에 대한 지역만 올라간다. 이런 논리는 거죠. 즉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인 세력들이 자기들이 찍고 싶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와야 좀 팔아줄 건데 그 결국 가격을 찍고 빠르게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중요한 이 12 공시가 하나 떴죠. 공시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12 관련해서는 사실 물량이 얼마 안 돼요. 물량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뭐 발행 주식 수가 1%입니다. 1%. 지금 이 우리 기술의 거래 대금이 얼마인데 이 1%는 뭐라고요?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발생될 땐 거래량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상승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요즘에 어때요? 거래량이 수렴을 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최저 거래량을 찍고 나서 다음에 방향이 나온다. 이 시기에. 최저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오늘 좀 거래량이 증가해 줬잖아요. 그죠? 얘도 이제 변곡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노선이 깨지면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변곡이라는 겁니다. 변곡. 근데 이 오늘의 꼬리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지금 이 고점권에서 횡보하는 이 기간이 상당히 지루하고 힘드시고 그리고 버텨야 될지 이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다들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마지노선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종가상으로 깨지는 그림이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안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또 전환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내일 시가부터 이탈이 나오면 그땐 또 이 매도가 되는 거죠. 변곡입니다. 변곡. 자, 그래서 내일도 제가 이 실시간으로 우리 기술을 계속 체크하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가져가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마지노선이 깨지면 그때는 빠르게 우리가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노선이 깨진다고 해서 이 우리 기술이 끝이 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죠.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대장은 우리 기술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에요. 돈이 들어온 거죠. 시장의 영향 때문에 혹여나 금매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반등 제일 빠르고 강하게 나올 종목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제가 노려본다는 거예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한데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져가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그 실시간으로 그 시그널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방법론으로 지금 많은 분들과 지금 좋은 종목들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만 한번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이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